뉴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 비평 KBS 뉴스 시청률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겁니다. 아마 역사적인 커브가 될 텐데요. 2019년 11월 6일 시청률, 평일 시청률이 9.6, 단단히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못 나와도 15%, 한 20% 이상 나오던 평일 시청률이 단단히로 떨어졌어요. 정말 얼마나 떨어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KBS 뉴스를 봤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더 안 떨어진 게 이상할 정도로 사실 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죠. 네. 서울 27개 동에 적용이 됐다 하는 거 이미 다 알잖아요. 이미 다 알잖아. 낮에 기자회견 했는데 그걸 밤에까지 기다려서 뉴스9 더구나 9시야 밤까지 기다려서 이거를 보고 싶을 사람이 있을까요? 재건축 물 건너갔다 반발하겠지. 당연히 하겠지. 그 전에 지어놓은 재건축 아파트는 빨리 일반 분양하려고 하겠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재건축 물 건너갔다고 반발하겠지. 어쩌라고 하기로 했는데 그런 뉴스를 톱으로 세웠어요. 이상합니다. 자금 출처도 집중 조사하겠다. 집값 안정 효과 거둘까? 모르겠다.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런 질문을 왜 뉴스를 만들어? 이를테면 자기들이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 응? 이걸로 부족한 것 같아. 더 광범위하게 과천 일부 지역이라든가 왜 안 했어? 소규모 아파트는 왜 제외했어? 똑같이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아예 그냥 각을 세워서 가든가. 응? 아니면은 이걸로 되겠느냐. 지금 계속 집값 오름세가 있는데 보유세를 부과하라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야지. 뭔가 메시지를 가지고 집값 안정 효과 거둘까? 안 거둘까? 보면 답이 또 없어. 이런 걸 톱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김현미 장관 풍선 효과 나타나면 즉각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이 앞에다 나왔던 거잖아. 풍선 효과는 풍선을 이렇게 누르면 이쪽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툭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27개 동에 적용을 했는데 다른 쪽이 쭉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분양가 올라가. 그러면 다시 뚝 누르겠다 이 말이에요. 뭐 어려운 말 같잖아. 풍선 효과 그러니까. 에이? 그래서 톱으로 하니까 안 보지. 단단히 나오지. 그리고 나서 독도로 가서 독도 얘기 나오면은 재미없잖아. 뉴스는 승리한 이야기, 우리가 이뤄낸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죠. 아니면 함께 공부를 하거나 아파할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마음 아픈데 KBS 생각이 자꾸 나. 추가 수습 시신이 손가락 부상당한 바로 그 홍계잡이 어선에서 일하시던 분의 시신이었다. 마음 아픕니다. 독도 헬기 추락 남은 실종자 4명. KBS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서 사고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방금 엄경철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대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언론사의 신뢰도가 푹 떨어지는 거죠.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해도 안 믿어. 뉴스라는 게 뭐예요? 신뢰를 파는 거예요. 신뢰를. 에? 신뢰를 사고 파는 거야. 언론사 조사할 때 가장 큰 조사 항목이 뭐예요? 신뢰도 그리고 영향력이에요. 신뢰도, 영향력. 어느 뉴스를 가장 신뢰하십니까? 어느 뉴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신뢰도가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KBS를 보는 거 아니야. 근데 KBS가 이렇게 얘기해도 못 믿어서 해경 여러분들 믿어요? 해경에다가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대, 제출했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KBS를 못 믿어. 자, 지소미아 방위비 동시다발 압박.
뭔 말인지 모르잖아. 이렇게 쓰면 어쩌라고? 응? 좀 편하게, 편리하게 쉽게 써주면 좋은데. 병력 확보 위해서 상근 예비역 현역 전환한다. 교사 채용도 축소한다. 뭐 이런 얘기. 요 얘기랑 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를 뒤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상근 예비역도 현역으로 전환하는 게 결국은 군 규모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모병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은데, 별도 꼭지로. 그런가 하면 검찰이 세월호 특수단을 구성한다 하는 뉴스가 뒤로 쫙 가 있어. 그런데 세월호 재수사를 환영한다. 유족들이 말하는 수사 핵심은 자신이 없으니까 유족들의 말에다가 이렇게 인터뷰 위주로 구성을 했어요, 기사를. 음, 자기들이 얘기해야지 뭘 하라고. 자신이 없으니까 물론 세월호 유족들 말을 듣는 건 중요해요. 근데 자기들이 세월호 유족들의 말을 가지고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직접 유족들이 이걸 원한대요라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황교안, 유민봉이 한국당 첫 불출마를 선언했대. 청와대에 있던 사람. 이때부터 좀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 박근혜 아성이. 자, 계엄령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청와대 김관진이 청와대 공조직, 청와대에 있던 중령인가 행정관을 통해서 문건을 만들게 했대.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조현진의 기무사가 만든 거랑 다른 거야. 근데 군 검찰에서 기무사 기무사 조현천이 없어서 수사 못했다. 그런 식으로 묻은 거야. 이것도 특수단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검찰이 좀 세월호 특수단 만들어 놓은 게 이를테면 계엄령 수사라든가 패스트트랙 수사로 이제 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국면 전환하려고 혹시 세월호 특수단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저는 정말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성취하려고 댓글들 많이 봐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티즌들. 대단히 날카롭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의심을 안 받으려면 요거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죠. 아마 검찰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도 저희 뉴스를 모니터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전해드린 얘기가 있어요. 저희 뉴스 비평을 좀 보시면 진정성을 좀 인정받고 싶으시면 요거 먼저 하세요. 계엄령 조사. 그리고 경찰 통해서 인터폴 적색 수배 빨리 더 강도 높게 진행하고 목사하는 시카고에 있는 형제들 조현천 형제들 뭐 5인가 6이나 있다면서요, 미국에. 빨리 족쳐가지고 빨리 불러들이세요. 아니면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도 조사할 수 있어, 제가 봤을 때. 아이고, 내가 수사권만 있으면 진짜. 왜 못해, 그거를? 지금 14명인가? TF팀에 가담했던 그 계엄 문건 작성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응? 그분들 중에 일부, 한 3명 정도가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거야. 다 가지고 있어, 검찰이 이미. 의도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말이지. 그렇습니다. KBS 뉴스가 그렇다고요. 네. MBC, 자, 제가 오늘 MBC 뉴스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KBS가 9.7이었나? K가 9.7이었죠. 다 한번 볼까? KBS 9.6이었구나. KBS 9.6이었죠? MBC 5.5예요. 자, 절반이 넘습니다. SBS, JTBC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SBS 보자. 3%에 3%. SBS가 5.4. 보통 주중에 4, 6, 5, 7 이랬어요. 주중에 3% 떨어졌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곡소리는 KBS가 아니라 SBS가 내야 돼요.
평일 시청률 3%는 아마 제가 여기 수염 기르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JTBC 볼까요? 3.4잖아. JTBC 3.4. 응? SBS랑 JTBC 합친 정도가 됐어요. 지금 MBC가. 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응? MBC 시청률 엄청나게 지금 완전히 지금 막 다 물어뜯고 있어, 지금. 응? 자, 그래서 제가 더 관심 있게 봤어요. 응?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 큐시트라고 하잖아요. 큐시트에는 실제 큐시트에는 제목만 적혀 있는데 이렇게 사진까지 있어도 그냥 큐시트라고 좀 부릅니다. 제가 큐시트 읽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요 큐시트 11월 6일 2019년 MBC의 큐시트는 교과서에 실어야 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큐시트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역시 시민들의 눈썰미 판단력은 정말 대단하시다 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KBS 다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 나왔어. 27개 도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미 낮부터 아는 거. 이게 집값 잡을까 말까. 김현미 장관. 너무나 구태의연한 편집이잖아요. 응? 그걸 누가 봐? 앞에 광고가 없어도 그냥 자동으로 틀어줘도 안 봐. 그거 돌려버린 거야. 절반 이상이 채널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MBC를 왔어, 사람들이. 왜 그런가를 봤는데요. 정말 이유 없는 건 없어요.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습니다. 정말 탐복했어요. 이 편집이 예술이. 한번 보자고요. 자, 톱블록이 하나, 둘, 셋, 세 개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세월호 특수단 설치라고 하는 오후에 나온 스트레이트 기사인데 이걸 그대로 받으면은 한 꼭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톱으로 올리기가 약해. 예? 근데 실제로 SBS를 보면 한 꼭지만 달랑했어. 여기 보면 세월호 특수단 꾸린다. 검찰 의혹 전면 재수사. 너무 중요하니까 톱으로 올렸는데 붙일 게 없어, 뒤로. 그러니까 달랑 한 꼭지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힘이 없잖아요, 뉴스가. 뉴스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 넘어가 버린 거야. 뭘로? 프로듀스 101로. 그 이거 안 하니만 못해요. 뉴스는 1분 35초거든요, 평균. 1분 35초면 화장실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톱으로 올릴 거면 세 꼭지 정도 넉넉하게 붙여줘야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거거든. 근데 한 꼭지밖에 못했어. 그래서 시청률 망한 거예요. 3% SBS 어제. 반면 MBC 시청률 대박 터뜨렸잖아. 5.5%. 보니까 세월호 특수단 설치를 하나, 둘, 세 꼭지로 키운 거야. 뭐냐면 세월호 특수단을 만들어서 전면 재수사한다고 하는 요 스트레이트 이 뉴스를 올리기 위해서 맥락을 만들어준 거예요. 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과연. 그래서 대검에서 앞으로 뭘 하게 됐는가 이런 맥락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세월호 수사가 개판으로 됐는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먼저 자극해줘야 돼요. 바로 그 중심에 누구야? 김석균 해경청장이 있잖아요. 요놈아가 당시에 우리 임군 맥박이 뛰고 산소가 혈중에 69%나 있는 기도 확보해서 삽관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던 그 아이를 헬기를 태워야 되는데 20분이면 병원에 가는데 안 태워서 배 5번 옮겨 태우고 5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사망한 그 천인공노할 세월호 국가살인의 진실을 유족들과 세월호 특조위에서 밝혀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 헬기 탔던 놈을 만나는 게 맞지요. 자연스러운 연관, 인과관계, 연상관계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이디어가 좋지 않아요? 김석균 저 만나고 싶었거든, 저도. 근데 취재를 한 거야.
김석균 만났어. 어? 어디 있었냐? 물어봐야지 언론이. 너 왜 임군 놔두고 너 왜 네가 탔어 엄마? 어? 네가 애를 죽였잖아 라고 따져 물어야 되잖아요. 그걸 한 거야 MBC가. 뉴스는 알고 싶은 거 가려운데 긁어주는 겁니다. 갔어. 누구냐? 최유찬. 유찬아 수고했다. 자, 서울의 한 대학원 강의실 갔어. 그래서 김석균을 만났어. 이제 그 사전에 서울의 한 대학원 강의실에 김석균이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야 얘네가. 가서 물어봤어. 왜 탔냐? 몰랐다. 뉴스 보고 알았다. 애가 위급한 상황인지 몰랐다. 그거야. 계속 80분짜리 정책과 법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었대. 30분 만에 나왔대. 기다리다가 이제 또 물어본 거야. 청장님, 애를 배로 보내고 서해 청장이랑 해경 청장이 헬기를 타라고 한 지시는 네가 한 거냐? 누가 한 거냐? 모릅니다. 네가 최고였잖아. 누가 지시한 거야?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장이 지시했나? 모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도망갔어. 톡꼈어. 응? 강의실에서 지하철역까지 계속 물어봤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끝났어. 그리고 마지막에 분노의 불을 지릅니다. 감사원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은 모두 50명이지만 김석균 전 청장은 이를 비켜갔습니다. 징계도 안 받았어. 사법 처리는 물론이고 해경이 해체되면서 자연스럽게 명예퇴직했어. 2014년 11월에. 그리고 징계도 안 받았어.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촛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입니까? 명예퇴직에서 사법 처리는 물론이고 징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안 받고 명예퇴직에서 대학에서 응?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어. 이거 말이 됩니까? 제가 20년, 25년째 기자 생활하고 있고 서울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외국에서도 포스닥도 하고 버클리에서 학생들도 가르쳤어요. 대학원에서. 근데 저한테 강의해달라고 하는 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거는 관계로 하는 거, 관계로. 그 한 사람이 잘나서 강의하고 교수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고 끌어주고 보통은 그래요. 그래야만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명예로운 거죠. 강단에서 강의하는 거는. 전 25년째 기자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여러분 대충 아실 텐데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조지 워싱턴 아니다. 조지아 대학에서 포스닥 했고 버클리에서 학생 가르친 경험도 있는데 저한테 강의해달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데려와서 강의를 했을 때 그 학교가 갖는 외적, 내적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이런 초빙 강사나 뭐 강의를 의뢰한다니까요. 대충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요걸 제가 2차 취재를 했어요. 서울의 한 대학원이 어딘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빠밤 했더니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양대학교 빠밤. 그래서 보니까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행정과 뭘 가르친다고 그랬지? 행정과 법, 정책과 법을 가르친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책임자고 그 현장 전체 해경의 총지휘 책임자로서 304명의 아이를 죽게 한 우리 시민을 사망케 한 바로 그 당사자가 한양대학교 여러분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대요. 행정과 법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정책과 법에 대해서 가르친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라 어제 MBC 뉴스를 보니까요. 예. 그 해경청장 김석균 씨가 그쪽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경청장 지내시는 말씀해 보세요. 네네. 예. 혹시 어떤 계기로 해서 그쪽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는지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경위라뇨? 저희가 이게 뭐 전임 교수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 와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세월호 관련해서 책임이 상당하신 분이고 예.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은 분이.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뭐죠? 그 동안에 많은 조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조사가 있었고 뭐 감옥에도 많이 가셨고. 네. 또 그 재판에서 또 판결 받은 분도 계셨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은 그런 게 그동안 없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하튼 우리 한양대학교는 그 살인 명문인데 그래도 저희가 모든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라는 게. 그리고 또 뭐 전임 교수도 아니고. 그래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분이고 세월호라고 하는 참사의 책임자인데 사법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네네. 저희가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나와 있는 걸 기초로 해서 뭐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지탄이 있다 뭐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지만 결격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절차에 따라 하는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원장님께서 결정하신 건가요? 자, 전화 끊겠습니다. 자세가. 원장님께서 결정하신 건가요? 임명은? 그거는 다 절차에 따라서 결정한 거죠. 절차 시작이 그러면 원장님에서 시작된 건가요? 무슨 절차 시작이 지금 저한테 따지는 겁니까? 여쭤보는 거죠. 어떻게 그런 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편을 잡게 됐는지. 절차에 따라서라고 하는데 절차가 어떤 절차인지 모르니까 누가 그분을 모시자고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죠. 자, 그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니까요. 전화 끊겠습니다. 원장님이 추천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정리하면 정치적 결정은 아니고 사회적 처분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 액면 그대로 이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을 대표하는 분인데 이분 말씀 맞아요. 공무원으로 징계받은 적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뭐 형을 선고받은 것도 없어. 명예퇴직했어. 근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그게 정말 진정 맞는 말씀이냐고요. 지금 댓글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려주고 계신데 이게 정관예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굳이 따지고 보면 그 세월호의 책임자 김석균 해경청장을 처벌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처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떵떵거리고 학생들 앞에서 강단에 서서 행정과 법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막지 못한 거죠. 정책과 법에 대해서. 결국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적폐 청산될 때까지 계속 눈을 부라리고 광장에서 또 골방에서는 여러분들 저희 고발뉴스 뉴스 비평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어디라고요? 공공정책대학원. 여기서 강의하고 계신데요. 정책과 법. 대박. 자, MBC에서 너무 좋은 보도를 톱으로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분노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어서 14분과 함께 있었던 헬기, 태우지 마. 이걸 또 당시에 현장,
재구성했어요. 확보한 영상과 오디오 가지고. 이미 헬기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 임군이 맥박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14분 동안 있었어, 헬기가. 근데 헬기가 날아가네 하는 그 안타까운 14분의 영상을 재구성했습니다. 아, 좋은 편집이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 정말 세월호 우리가 정말 지금이라도 다시 조사해야겠다. 전면 재조사 해야 되는구나 딱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따단 지지부진했던 세월호 진실 대검 특수단이 전면 재수사 돌입 딱 이렇게 해서 톱블록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스토리가 생기잖아. 스토리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편집을. 아, 잘했어요. 이런 현장 특종이 딱 있으니까 얘기가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힘이 생겼잖아. 이제 시청자를 딱 흡인시켰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막 뉴스가 잘 굴러갑니다. 탄력을 받아요. 계엄 문건이 더 있었는데 2016년 10월에 작성된 청와대에서 군에서 파견된 행정관 중령이 만든 계엄 문건 있었는데 특별수사단장이 수사를 방해했다. 수사를 안 한 것 정도가 아니라 무려 방해까지 했어. 하겠다는데. 이거 정말 천인공노할 노릇 아닙니까? 요게 다 어떤 세월호라고 하는 과거 적폐 핵심으로부터 이어지는 흐름이잖아요. 적폐 연속 꼭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에 그칠 뻔했던 톱블록이 4개 유사 톱블록으로 더 단단하고 견고해진 겁니다. 메시지 블록이. 그래서 MBC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단단하게 시청자로서 응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위기 상황, 위기에서 위기로 이어지는 편집이에요. 애초 손가락 다쳤던 선원이 수습됐습니다. 광양함이라고 하는 수색선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KBS에서는 이런 영상 파문과 관련해서 찍고 빼돌렸다가 단독했지! 라고 하는 KBS 영상 파문과 관련해서 실종자 가족을 KBS 양사장이 찾아갔는데 사과도 못 찬 채 돌아왔다. 아주 드라이하고 단단하게 두 꼭지 딱 붙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스트레이트는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기획으로 들어갑니다. 박찬주 갑질 의혹이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지금 저기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당사자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다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사실이었더라. 다만 그거를 사법처리 법에 적용해서 처벌하느냐의 문제였는데 뭐 골프장에 골프 죽게 하고 감따게 하고 뭐 또 GOP로 막 순환해서 돌려서 벌 주고 막 이런 것들을 직무를 통해서 혼내줬다라고 보기에는 직접적인 직무가 아닌 걸로 혼내준 거야. 그래서 갑질한 건 맞는데 사법 처리할 방법은 없었어. 이게 결론이거든요. 오히려 혹 때려다 혹 붙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실증적으로 증명했어요. 리더십 위기에 보수통합 에드벨런을 띄웠는데 반응이 미지근하다. 황교안의 위기 이어집니다. 우리 쭉 이제 가는데, 자 보세요. 아까 KBS에서 출입처 없애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현장 취재, 이슈별 취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출입처 기사가 있나? 하나, 둘. 요거 출입처 기사죠. 그죠? 검찰 특수단. 그 다음에 계엄 문건. 현장. 요거 출입처. 자, 지금 8꼭지 중에 2개가 출입처 발이에요. MBC는 상당히 지금 출입처를 이미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KBS가 아니면 그거를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제도까지 갖춰서. 여러분들 박수를 보내주셔야 KBS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KBS 보도국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돌려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KBS, MBC 쭉쭉 보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SBS 시청률 보여드렸죠? 무려 3%까지 떨어졌어. 와, 진짜 심하다. 정말 뉴스 알마다 안 나겠다. 자, SBS
세월호 특수단 아무런 사전 예비적인 정보 없이 팍 들어왔어. 그리고 달랑 한 꼭지하고 쑥 빠졌어. 그러니까 톱에 힘이 없어요. 뭐가 쑥 지나간 거야? 몰라. 근데 바로 단독 걸고 프로듀스 안모 PD가 시즌 3, 4 투표 조작한 걸 인정했다. 그건 앞에 뉴스도 전달 안 되고 뒤에 뉴스도 전달 안 되고 다 죽는 거예요. 국민 프로듀서 우롱한 CJ ENM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악플로 들어갔어. 악플. 아마도 이제 이게 사이버 범죄잖아요. 기본적으로. 응? 그러니까 악플, 사이버 관련 꼭지, 악플로 처벌, 명예훼손 회복 어려워. 이렇게 사이버 대 사이버로 이렇게 연관성을 타고 넘어간 것 같은데 실패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현미 27개동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하나 두 꼭지. 이게 앞으로 올릴 만한 꼭지는 아니에요. 근데 김현미를 인터뷰했다 이거지. 우리가 부르면 장관이 온다 이거지. 그만큼 SBS가 힘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라 이거지. 뭐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앞으로 내세울 만한 뉴스가 아니잖아. 이미 낮에 다 마르고 닳도록 나왔는데. 그리고 몽골 헌법재판소장 공항소 체포. 이것도 앞으로 나올 뉴스가 아니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소장이 체포된 것도 아닌데. 응? 그리고 나서 KBS 영상 본 가족들 오열 실신 한 꼭지로 했어. 그러니까 한 꼭지 한 꼭지로 가는 게 이런 패단이 있어요. 이게 백화점식 진열인데 뭔가 막 정신없이 본 것 같은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뉴스. 그런 대표적인 편집입니다. 기무사의 정치 개입. 뭐 이런 뭐 큰 건 아니에요. 왜 큰 것이 아니라고 보냐면 이건 그냥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단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군 법원 관계자가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 이게 구조적인 비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개인 비리인데 그냥 한 줄 쓰면 돼요. 이런 거. 근데 두 꼭지로 왜 단독이니까 좀 아쉬워요. 편집이 뭐 그런 내용입니다.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곧 당에 제안할 거다. 이런 내용. 뒤로 가면서 이제 쭉 편집이 정치권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울 거 없어요. 자, JTBC 뉴스 시청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낮습니다. 3.4. 손석희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거예요. 뉴스를 보겠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미지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 만에 세월호 특수단 그날의 진실을 밝힌다. 하나, 둘, 셋 다 아는 내용입니다. 황교안 떳떳하다. 검증 끝난 문제를 자꾸 반복하냐? 지금 내 꼭지군요. 이제 특수단에서 황교안을 부를 거잖아. 수사 방해 및 뭐 축소 등의 이제 혐의를 아마 부여하겠죠. 떳떳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특수단의 칼끝은 황교안을 가르치고 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영악한 것 같아요. 검찰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수사가 남부지검에 상당 수준 완료가 돼 있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영장 치면 돼. 근데 그거를 치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국회의원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근데 특수단은 칼끝으로 황교안을 가르치고 있는데 황교안은 논쟁적인 인물이야. 국회의원 10명보단 사실 나. 20명보다 낫지. 그러니까 황교안으로 간 것 같아요. 영악합니다, 검찰.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하나 둘 이렇게 갑니다. 특이할 뉴스 없어요. 가지수는 많은데 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힘없는 편집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